설악산은 태백 산맥의 최고봉이자 북한의 상징이다. 이 산의 이름은 대총봉으로 높이 1708m,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이 산은 한국 북동부 강원도 속초시 근처에 있습니다. 밤에 어떻게 야외에서 운동해요? 여성은 말이 안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그곳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헝가리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전업주부를 하는 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는 행복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는데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느라 운동할 생각도 못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불어난 몸과 함께 제가 스스로가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생기는 시간이 있어서 다시 운동하기 시작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하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의욕도 생기고 운동도 꾸준히 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라톤동 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이곳 회원들은 모두 주부여서 서로 비슷한 시간에 같이 체육관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하고 동네를 함께 뛰는 것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몸도 무겁고 체력도 없어서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래도 한동안 못하던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힘이 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포기하지 않고 어느새 횟수로 4년을 꾸준히 마라톤을 하게 되었어요. 완주까지는 힘들어도 하프마라톤 대회에도 몇 번 참여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엄마가 활기차진 것 같다면서 마라톤을 하는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 동호회는 2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함께 호주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밖으로 별로 나가 본 적이 없어서 무척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해온 동호회 회장의 소식은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담당 여행사의 실수로 호주 여행이 힘들게 되어서 대신 여행사에서 한국을 추천해줬다며 한국을 여행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한국 여행을 가겠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K-팝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한국이라면 그냥 아시아에 있고 일본이나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우리 아이들은 한국 여행을 왜 고민하냐며 무조건 가라고 했어요. 한국에 가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꼭 사오라고 하면서요. 남편도 회사 동료가 얼마 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불안함만 가득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멀고 먼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걱정 속에 도착한 한국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유럽이라면 이런저런 나라를 가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은 그렇게까지 다양한 공항을 가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천공항은 정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해서 긴 비행 시간에 이어 긴 입국 심사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간편하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유럽의 공항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저와 우리 동호회 회원들을 놀라게 했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짐이 다 나와 있었어요. 전에 유럽의 다른 나라를 갔을 때는 짐이 나오는 걸 기다리느라 30분 이상 기다려서 겨우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런데 공항에는 청소용 로봇들이 청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환상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렇게 공항에 청소용 로봇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까지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의 지하로 내려갔어요. 놀랍게도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바로 이어져 있었어요. 가이드는 교통카드가 있으면 서울과 대부분 지역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통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서 저렴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헝가리는 엄청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하철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다른 교통 간의 할인도 없고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통카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기계에 찍더니 다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헝가리도 교통 어플이 있고 교통카드도 있지만 티켓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지하철은 개찰구마저 미래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기분을 느끼며 한 명씩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역에는 놀랍게도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열차로 뛰어들어서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었어요. 굉장히 안전해 보여서 한국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놀랐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해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열차는 모니터에 쓰여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좌석은 깔끔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없이 깨끗했어요. 지하철이 더러운 곳이 많았던 유럽의 여러 지하철과 확실히 비교되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의 지도 앱에서 검색했던 시간과 정확하게 같은 시간이 걸려서 숙소가 있는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놀랐어요. 헝가리에서는 예상 도착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한국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네요. 우리는 마라톤 동호회이기 때문에 여행을 와서도 그 나라의 러닝 코스에서 달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우리가 갈 만한 달리기 코스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가이드는 한강공원을 이야기했어요. 한강 옆으로 산책하거나 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서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미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인 가이드분은 아니라고 한국의 산책로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괜찮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이라며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가이드분은 웃으면서 그런 안전한 곳이 한국이라며 꼭 한번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강은 무척 깨끗했고 한강공원도 무척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온갖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런 늦은 저녁에 조깅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원은 밝은 조명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CCTV까지 있어서 더욱 안전해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한강공원은 무척 깨끗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공원에 쓰레기가 가득할 텐데 한국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젊은 여성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에 한국이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안전이 너무 부러웠으니까다. 헝가리에서는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조깅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큰 체육관의 트랙을 돈을 주고 빌려서 연습하고는 했거든요.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야외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한강공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족들에게 전송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 사진을 보더니 자기도 다음에 한국 여행에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동호회 사람들은 정말 한국 여행을 즐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울을 떠나서 속초라는 바닷가가 있는 곳으로 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만 가면 되는 가까운 곳이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러 갔어요. 버스 터미널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붙어 있었어요. 한국은 참 교통 인프라가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버스 터미널 안에서 표를 끊으러 갔는데
가이드는 어떤 기계 앞으로 가서 몇 번 터치하더니 우리의 표를 끊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티켓을 언제 주려나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종이 티켓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표를 안 주냐고 하자 가이드는 웃으면서 한국은 더 이상 종이 티켓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각자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보내줬으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보니 QR코드가 와 있는 것이에요. 한국의 첨단 기술에 너무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속버스를 탈 때도 운전기사님은 우리 표를 확인하지 않고 QR코드를 찍으면서 들어갔어요. 너무 편리한 시스템에 놀라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이런 최신 기술을 가진 한국이란 나라에 계속 놀라게 되는 일뿐이네요. 고속버스를 타고 한강을 가로질러서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한국은 정말 높은 건물들이 가득한 첨단 도시였습니다.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렸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마리아가 저를 깨웠어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눈을 떴는데 창밖에는 각종 쇼핑몰과 음식점 그리고 주유소가 보였어요. 갑자기 운전기사님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선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했어요. 한국 가이드분이 오시더니 여기가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했어요. 휴게소 안에는 식당은 물론 쇼핑몰이 있었고 심지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까지 있었어요. 게다가 피곤한 운전자를 위한 캡슐 호텔까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비싸 보이는 차와 대형 버스까지 있었고 모두 차에서 내려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유럽이었다면 누구 한 명은 차에 남아서 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만일 차 안에 소지품이라도 놓고 내렸다가는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허다해서 절대 소지품을 가지고 내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차 안에는 소지품들이 보이게 놓여 있는데도 누구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치안과 사람들의 도덕적인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분 좋게 카페로 가서 커피 한 잔 과 호두과자라는 걸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커피랑 잘 어울렸어요. 다른 간식들도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대로 떠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속버스를 타고선 속초에 도착하였습니다. 속초는 한국의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바다와 큰 호수가 연결되어 있고 설악산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처음 도착한 곳은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추위에 두꺼운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눈앞에 설악산의 웅장하게 펼쳐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설악산의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어요. 산봉우리 사이로 펼쳐진 구름과 푸른 하늘이 마치 다른 세계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산의 정상에 도착하자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서서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한국의 설악산은 정말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설악산에서 내려온 뒤 점심을 먹기 위해 속초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은 구경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장은 오징어 순대, 닭강정,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었고 각종 해산물과 튀김의 호떡 등 달콤한 간식도 많았어요. 시장은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고 많은 관광객으로 가득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장이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음식을 포장해주는 박스들도 깔끔하고 예뻤어요. 우리는 잔뜩 먹을 것을 사서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각자 사온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오징어와 새우튀김은 신선하고 바삭했어요. 오징어 순대라는 것도 사왔는데 오징어 안에 밥과 야채들이 들어있었는데 달걀을 둘러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주었어요. 헝가리에서 먹던 것과는 다른 무척 이국적인 맛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저는 치킨 요리를 많이 먹어보기는 했지만 이 닭강정이라는 음식은 바삭하고 양념이 발려 있었으며 한 입 크기로 되어 있어서 먹기가 좋았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해서 중독성이 느껴졌고 바삭하기까지 해서 너무 좋아서 헝가리에 싸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도 맛보게 해주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식사 후에 오후는 청초호와 속초 해수욕장을 구경했습니다. 청초호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걸으며 한국의 자연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수욕장이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면서 앉아있자니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열심히 사진으로 찍으며 다음에는 꼭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오고 싶어졌어요. 저의 한국에서의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오는 걸 겁내던 한나 씨는 한국의 안전과 한국 사람의 도덕적인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과 늦은 저녁에도 마음껏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흔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한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헝가리 어떻게 경제력도 반정도 각종 인프라도 후진국인 헝가리가 대한민국을 보고 후진국으로 생각했다니 참 어이가 없군요.